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와서 대면 수업을 하진 않지만 중간고사로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공지했던 시험 범위 전체를 차근차근 교과서부터 해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프린터물 있죠. 그런 거 보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에 나오는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다 끝나는 4시나 3시 반 이후에는 꼭 선생님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까지 시험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이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다시 원래 순물질과 또 다른 순물질로 서로 분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순물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각각의 순물질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생생 개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화 위조 서류를 찾아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만 가볼게. 고마워. 그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이건 우리 반 학생 한 명의 수행평가지야. 나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거든. 내 기억에 이 학생은 분명히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모든 활동지에 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인이 혹시 위조된 게 아닐지 알 수 있을까? 선생님, 이 사인들 모두 같은 펜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사용하는 수성펜으로 사인한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내가 맡을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선생님, 이 종이 조금만 잘라도 될까요? 그러렴. 자, 이거 필요하지? 역시 명탐정은 달라. 수성펜을 사용하셨으니까 물을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사인은 위조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펜의 잉크까지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두 잉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이 사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위조 사인인 게 확실하구나. 조금 씁쓸하지만 괜찮은 걸.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앞으로도 저희 두 탐정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또 이렇게 뭐 탐정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펜의 잉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거름종이가 보이죠?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거름종이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수성 사인펜. 여기서 왜 우리가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냐면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할 거니까 물에 녹는 사인펜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유성 사인펜을 한다면 이 물 대신에 이제 기름을 흡수시켜가지고 색소를 분리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을 사용하니까 수성 사인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일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퐁당 넣어서 물이 쫙 요 부분을 통해서 위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성 사인펜 잉크의 색소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성 사인펜 말고도 요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실험 영상을 보고 나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필기한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거름종이 중앙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수성 사인펜으로 각각 점을 찍습니다. 거름종이의 일부분을 가위로 자른 다음 자른 부분을 아래로 접어내려 물에 담그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거 잠깐만, 또 교과서가 선생님 말을 안 듣네요. 수성 사인펜 색소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다른 예를 한번 알아보자. 먼저 수성 사인펜을 잉크의 색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물이 퍼져나가는 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색소로 나누어져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은 약물 검사, 약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용매를 준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혼합물을 점을 탁 찍어 가지고 거름종이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용매가 위로 쭉 스며들면서 그 혼합물을 자기한테 녹여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쭉 스며드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분물질 가와 나의 그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나는 빨리 움직이고 그러면서 두 가지 물체가 섞여 있던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 수성 사인펜에 이제 어떤 색깔의 색소들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그다음에 약품들이 품질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약품이 사용됐는지 몸에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을 눌러서 껐네요. 자, 잉크의 색소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소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즉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물질을 용매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물질이라도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는 분리하려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해서 용매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놔둬야 우리가 분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 40분이나 50분 내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기 어려울 때 이제 그 속도만 다르고 다른 건 다 비슷할 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우 적은 양일 때도 정밀한 분석을 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런 데는 이용된다. 그 다음에 이파리의 색의 색소를 분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뭐가 다르다라고 했죠?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사인펜 잉크의 색소나 잎의 색소는 뭐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다.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석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잘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문장을 선생님이 적어야 되는 부분을 그어줄게요. 일단 거기에 있는 양은 매우 적죠. 그래서 매우 작은 양을 분리해야 될 때에는 그리고 성분이 비슷할 때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네 번째 방법을 배웠고요. 교과서가 또 잘 안 넘어가지네.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섯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섞여 있는 물, 철, 염화나트륨, 스타이로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한 가지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를.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차례차례 사용해 보면서 이제 분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위에 스타이로폼이 둥둥둥둥 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철가루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는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어보라라고 했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다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 주자면 일단 먼저 물과 스티로폼은 당연히 밀도 차이에서 스티로폼은 위로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밀도 차이에서 분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과 철가루도 당연히 물이
물에 철가루가 안 녹아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용해도를 가지고 이제 분리할 수가 있겠고, 스타이로폼이랑 철가루는 밀도를 더해서 분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염화나트륨, 물과 소금, 또 물이랑 소금이 섞여 있는 소금물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끓여가지고 이제 어머니 선생님 왜 자꾸 이걸 끄지? 끓여가지고 남는 물은 날라가고 소금은 남겨가지고 이제 분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의견을 막 내면 재밌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거름 장치를 이용하여 철가루를 거른다. 남은 혼합물을 중류하여 물을 얻는다. 남은 용액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여 염화나트륨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을 이제 분리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모둠들의 발표를 들어보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각각 다른 모둠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온라인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관계로 그냥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평가를 해보자면, 장점, 혼합물에서 스타이로폼을 제일 먼저 뜰채로 건져내어 철가루가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 단점,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물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여 물을 따로 분리하지 못하였다. 증발해서 물이 날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따로 물과 그 철가루를 염화나트륨 소금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소금만 남겨두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좀 단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둠별로 발표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어진 혼합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벨트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스타일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거름장치로 철가루 걸러내고, 남은 용액을 증류해서 물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을 증발시켜 접시에 넣고 가열하여 염화나트륨을 얻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참 교과서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럼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를 통해서 이번 시간 포함 저번 시간 쭉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운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액체를 얻는 방법. 이거는 선생님이랑 다 배웠던 기억이 나지요. 정답은 증류. 그 다음에 2번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분별 깔때기에다가 두 혼합물을 넣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무거운 건 가라앉아 있고 가벼운 건 위에 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밸브를 탁 열면은 밀도가 큰 물질이 쭉 빠져나오고, 밸브를 탁 닫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애는 이제 그 밸브가 잠겼으니까 못 흘러나와서 각각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액체, 그렇지, 이건 액체를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분별 깔때기라고 한다. 용해주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 재결정되는 방법인데, 이거는 온도를 낮추어야 녹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석출이 되고 재결정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자,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잉크는 크로마토그래피, 천일염은 재결정, 원유는 증류시켜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오더라라는 거고, 2번 다음 혼합물 분리에서 이용하는 물질의 색상을 각각 쓰세요. 혈액 분리하기랑 불순물이 섞여있는 질산칼륨 분리하는 방법.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라앉는 혈구는 선생님이 건더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대부분 혈장은 곡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분리를 하려면은 곡물과 건더기는 두 개 분리해야 돼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적혀있는 질산칼륨은 너무 쉽네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게 거의 다였는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보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기역디귿이고 니은이 틀렸다고 하네요.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르다.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끓는 점은 같지만 이제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끓는 점이 같아 버리면은 둘 다 같은 온도에서 끓어버리면은 진짜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교과서가 참 안 넘어간다. 다음에 이제 또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수업 내용을 풀이를 하는 과정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가 많았습니다.